2018년 남북 두 정상의 약속, 2019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 새해를 앞두고 남북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첫걸음 착공식이 개성 판문역에서 있었죠.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사실 개성공단의 화물을 나르고 오고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중단된 지 10년 만에 사실은 4.27 판문점 선언 그 자체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서 평화로 흐르게 했다. 그러면 단순한 남북관계가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남북관계의 진일보 그리고 반등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야에서는 이 착공식을 두고 약간 엇갈린 반응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기 때문에 안 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체가 있는 착공식이면 갔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네, 실체가 있으면 또 뭐 이건 뭐 제재 위반이다 그러면서 또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예. 네, 뭐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벅차죠. 정말 아주 상징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정당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다 가서 같이 참석을 했죠.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렇게 가슴 벅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가슴 벅찼을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북 정상들이 올 초만 해도 만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보고 그랬는데 북한 위원장에 대한 신뢰도가 4월에 MBC가 조사한 때는 77%까지 갔었어요. 근데 12월에 그 조사로 보면은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남북 관계를 굉장히 이제 이성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문재인 정부 이야기하니까 잠깐 말을 보태면 네.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서요. 사람들 미세먼지 걱정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사실 날씨가 맑아져야 된다 다들 공기가 맑아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공기가 맑을 때는 미세먼지 있었던 걸 까마득하게 잊어먹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딱 1년 전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하고 이랬던 거 생각하면 지금 엄청나게 맑은 하늘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거의 대통령 혼자서 다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좀 그랬으니까 또 미세먼지 약간 맑으니까 미세먼지 걱정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 같다라는 식의 생각으로는 남북관계 전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착공식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고 굉장히 안보적 이점이거든요. 또 다른 한편은 이게 뭐 잘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사건이 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남북 철도 연결은 이건 기관차는 아니에요. 트레일러지. 기관차는 역시 북미 간의 이게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그 기관차가 오게 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준비하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은 뭐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뭐 벌써 장대까지 들고 오냐. 입만 벌리고 이렇게 감 떨어져 기다리면 되지. 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보니까 감이 뭐냐면 적함 먹으면 안 돼. 독 들었어.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내가 수용을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북관계가 풀리고 북핵이 해결되려면 사실은 북미관계가 어려워진다라도 남북관계는 살아있다라든지 남북관계 힘들어도 북미관계는 살아있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살린다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남북 철도 연결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정말 뭐 산길 넘고 물길 건너 갈 길이 멉니다. 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재 완화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앞에 또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행사 자체를 갖고 희망을 주는 건 좋다 이겁니다. 저는 또 그런 면에서는 그 자유한국당에게 불참한 것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옹졸했다. 참석하고 또 비판하고 대안을 내고 네. 하는 게 이제 수권 정당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우리가 좀 그 기대가 너무 앞서가면서 흔히 얘기하는 샴페인을 좀 먼저 터트린 것 같은 야 이제 그 남북관계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면에서 그 피로감이 좀 누적되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석 주행하고 있습니다. 정석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 10월 정도에는 만날 거라고 처음에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남북 철도라든지 이런 같은 여러 가지 교류나 협력에 대한 논의들을 해나가자 그랬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뒤로 미추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으로 미추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그때 연내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가급적 빠른 시간에 했던 것들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즉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되고 2차 회담? 그리고 2차 회담이죠. 그리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흐름에 맞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 대통령이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북한하고 남한의 사이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희망적 기대를 새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없는 기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최초에 합의했을 때부터 그 합의 정신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속 주행한다고 그러셨는데 속도라는 건 원래 상대적인 거예요. 정속이라는 게 몇 킬로가 정속입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 한 30km 가면은 맞을 것 같은데 60, 70km 달리면 그게 정속이 아니고 과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도 사실 저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 착공식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잖아요. 이거 예.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발걸음을 맞춰서 같이 가고 있다라는 요 점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남과 북이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교통시설은 불편하고 불비하고 민망하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착공식에 다녀온 그 대표단들 혹은 이제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의 그 인프라가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북한 철도나 도로를 현대화시키는데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이런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또 먼저 분위기가 정부 여당. 아니 MC가 저를 자꾸 쳐다보셔가지고 여당 대표, 제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없으려니까 할 수 없이. 네. 아니 뭐 호랑이로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당황스럽지만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지난 9월에 동방경제 포럼, 소위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동방경제 포럼에서 남북로 철도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정말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해안 축선 교통망은 16조 정도 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 10년간 5조 1,600억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동해안 축선은 15조 9,090억 정도 든다는 거고 향후 10년간 5조 7,900억 정도. 이거는 2014년도 국토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이제 50조다, 100조다 이런 것은 기간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일 국토부 제2차관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국제사회와 호흡하는 이유가 바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돈의 비용에 대한 부담들을 좀 줄여나가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흡을 같이 하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비용의 문제기보다는 향후에 생길 추가적인 기대 비용이 훨씬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SOC가 지금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돈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쓸데가 없으니까 지금 4대강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SOC에 투자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냥 경제적 효과로 바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지 그냥 비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뚫리게 되면 지금 몽골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실 일본 것도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럽으로. 네.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잖아요. 비용이 절감이 될 텐데 이런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뭐냐 비용 축에도 지금 기관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심지어 10배까지 막 나요. 뭘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 철도 연결되면 좋죠. 우리가 꿈에 그리던 대륙으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감정적으로 돼요. 그러나 그거의 가장 전제는 뭐냐면요. 대북 제재가 완화되든지 해제되든지 해야 돼요. 그거가 없이 우리가 뭐 꿈만 꾼다고 꿈꾸는 건 자유지만 실현 가능성이 제로란 얘기죠. 국회에서도 북한 철도 관련 예산을 솔직하게 공개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숨겨놨다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 철도는 이게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도대체 견적이 안 나오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동해선 같은 경우는 시속 20km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그런 건 철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철도가 그런 없다. 건 이렇게 개선이 아니라 신설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신설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전부가 단선이에요. 북한의 철도는 90% 이상, 97%가 단선이고 그럼 복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복선을 깔아야 되는데 그 수준을 우리 남한은 지금 KTX가 다니고 있잖아요. KTX가 다닐 수 있는 선로로 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는 견적이 안 나와요. 비용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이라서 비용 문제는 간단하게 북한 인력을 쓰느냐, 남한 인력이 가서 쓰느냐, 이 비용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10배 차이 나죠. 예, 그런 것들이 차이거든요. 그리고 기술력이 어디서 보강되느냐의 관점의 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잘 봐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철도의 노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철도 연결이 아니라 철도 현대화 연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낙후됐던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자는 거거든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그냥 연결했다는 상징성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향후에 경제적 효과에 포커스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북한에서는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이면 빠질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다른 해보다 올해 신년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인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죠. 새해 첫날이면 빠질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다른 해보다 올해 신년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인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죠.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이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6.12 조미공동 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세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해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년사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예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뭐랄까 낙관적인 전망과 약간 비관적인 전망인데 비관적인 전망은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투덜대는 거죠.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너희들 왜 안 움직이느냐. 네. 우리도 시간 많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낙관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우리 착공식에 왔잖아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면 인도적인 목적의 방문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풀어줄 의사를 좀 밝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볼 때는 이게 충분히 누를 만한 뭐랄까 믿기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에서 아직도 북미 회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아직도 관심이 있구나다라는 시그널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줬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판을 뒤엎을 상황은 아니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진전된 과거보다 좀 진전된 내용을 좀 이번에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나온 신년사를 보면서 역시 지난 연말에 쭉 이어졌던 흐름이 크게 거기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조선중앙통신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제 발표해서 좀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사실은 거기에 굉장한 본심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오늘 발표된 내용에도 보면은 비핵화에 대한 나름의 어떤 선언적 의지는 밝혔지만은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뭐냐면 우리는 이미 비핵화에 대해서 할 만큼 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 움직이기 때문에 비핵화가 안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는 점에서 저는 거꾸로 지금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둘 다 시간은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북한도 지금 사실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제재 완화가 안 된다면 나머지는 올해를 이렇게 잘 분위기 조성해 가면서 가면 2020년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우리가 레버리지를 갖고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거꾸로 미국은 그동안에 미사일이나 핵실험 같은 거 안 했잖아요. 도발. 자기는 충분히 내가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압력을 가해서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얘기할 만한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북핵 문제가 우선적 이슈가 아니에요. 미중 관계, 미중 갈등이 첫째고 두 번째가 이란 핵 문제고 이제 북핵 문제는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렸어요.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어. 이 상태로 질질 끌고 가도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몫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중재 역할을 다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저는 왔다고 봐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이제 버티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우리 급할 거 없다, 우리도 급할 것 없다. 서로 버티다 보니까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또 영원히 버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면은 이른바 모멘텀이 상실돼 버리거든요. 모멘텀이 상실돼 버리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그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언제라도 옛날 우리 1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북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작년 내내 그 길을 걸어왔는데 지도자의 판단이 잘못됐다. 과거로 돌아가자. 이럴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기가 이 신년사인거 이걸 이용하면 참 좋잖아. 이걸 이용해가지고 미국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북미 회담이 먼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든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열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북미 회담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를 걷든지 예. 아마 이런 절차를 밟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이번 신년사에 나타난 거죠. 예. 이걸 잘 활용했다고 봅니다.